먹물이 비단 위를 스치는 소리만이 정적을 가르던 오후 17 신미는 붓을 들고 있었다. 장박 정원에는 때이른 살구꽃이 희끗하게 피어 있었지만 그녀의 눈길은 오직 눈앞의 화선지에 머물렀다. 장안찬 제1의 학자로 꼽히는 아버지 심지겸의 서재는 늘 책향기와 묵향으로 가득했다. 그녀에게 세상은 이 고요한 서재와 같았다. 지식의 탐구, 시와 서예의 아름다움이 전부인 평화로운 세계. 미야, 잠시 쉬어가며 차나 한잔하지 않으련. 아버지 심지겸의 온화한 목소리였다. 그는 딸의 재능과 학문에 대한 열정을 누구보다 아끼고 자랑스러워했다. 신미는 붓을 내려놓고 아버지께 다갔다. 찻잔의 온기가 손끝으로 전해졌다. 아버지, 오늘 육진 오라버니께서 다녀가셨어요. 새로 지은 시를 보여주셨는데 참으로 깊이가 남달랐습니다. 육진은 아버지의 젊은 동료이자 신미와 지적 교감을 나누는 친구였다. 그는 신미의 총명함과 고요한 아름다움에 매료되었고 신미 역시 그의 해박한 지식과 고든 성품을 존경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서로를 향한 따뜻한 감정이 흐르고 있었다. 육진 그 아이, 참으로 재주가 뛰어나지. 허나 요즘 시국이 하수상하니 글 한 줄 쓰는 것도 조심해야 할 때다. 심지겸의 얼굴에 잠시 그늘이 스쳤다. 중당 시대, 조정의 권력 다툼은 날로 격해지고 있었고 특히 지방 절도사들의 세력은 황제의 권위를 위협할 정도였다. 그 중에서도 하동절도사 배수는 야심이 크고 수단이 잔혹하기로 악명이 높았다. 심지겸은 정치의 거리를 두려 했었지만 그의 명망은 원치 않는 주목을 끌기에 충분했다. 너무 염려 마세요, 아버지. 저희는 그저 학문에 정진할 뿐인데요. 신미는 애써 밝게 말했지만 아버지의 눈빛에 담긴 불안을 읽지 못할 리 없었다. 그 불안은 오래지 않아 현실이 되었다. 며칠 후 늦은 밤이었다. 갑작스레 들이닥친 금군들에 의해 심지겸은 영모제라는 날벼락 같은 죄목으로 끌려갔다. 배순이 조작한 함정이었다. 심지겸이 과거 교류했던 패배한 파벌의 인물과 내통했으며 그의 시에 불온한 의도가 담겨 있다는 것이었다. 명백한 모함이었지만 배순의 권세 앞에서 진실은 힘을 잃었다. 아버지, 아버지. 신미의 절규는 차가운 밤 공기 속으로 흩어졌다. 순식간에 가사는 몰수되었고 장안 제1학자의 집은 폐허처럼 변했다. 충격으로 신미의 어머니는 자리에 눕고 말았다. 평화롭던 신미의 세계는 산산조각 났다. 어머니의 병세는 날로 악화되었고 집에는 끼니를 걱정해야 할 정도의 빈곤이 찾아왔다. 육진이 백방으로 뛰어다니며 도움을 주려 했지만 그의 힘만으로는 역부족이었다. 그는 찢어지는 마음으로 신미를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미야, 이대로 있을 수만은 없어. 내가 어떻게든 방도를 찾아보겠네. 육진의 눈에는 비통함과 결의가 서려 있었다. 신미는 텅 빈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마음속에선 절망과 분노가 뒤섞여 소용돌이쳤다. 하지만 그녀는 심지겸의 딸이었다. 이대로 무너질 수는 없었다. 아버지의 누명을 벗기고 이 부당한 현실에 맞서 싸워야 했다. 그녀의 눈빛이 차갑게 빛나기 시작했다. 며칠 밤낮을 고민하던 신미는 마침내 결심을 굳혔다. 그녀는 자신의 지혜와 지식을 무기 삼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싸우기로 마음먹었다. 오라버니, 저를 도와주셔야 해요. 신미는 육진에게 자신의 계획을 조심스럽게 털어놓았다. 그녀는 신분을 숨기고 배순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 그러면서도 정보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곳으로 들어가야 했다. 신미는 아버지의 옛 지인이자 조정에서 은퇴하여 낙양에 머물고 있는 왕다른을 떠올렸다. 그는 학식이 높고 중립적인 인물로 알려져 있었다. 신미는 아버지의 연줄과 자신의 학문적 재능을 신중하게 이용하여 월랑이라는 가명으로 왕대인의 집에 가정교사 겸 시녀로 들어갈 계획을 세웠다. 미야, 그건 너무 위험해. 만약 정체가 발각되기라도 한다면. 육진은 경악하며 그녀를 말렸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저는 아버지의 딸이에요. 이렇게 숨어 지낼 수만은 없어요. 신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다. 오라버니는 밖에서 저를 도와주세요. 배순의 움직임을 살피고 제가 보내는 서신을 받아주세요. 육진은 신미의 눈동자에 서린 강한 의지를 보며 더 이상 만류할 수 없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꼭 잡았다. 앞으로 닥쳐올 시련 속에서도 서로를 향한 믿음과 마음은 변치 않을 것임을 약속하며
얼마 후 신미는 병든 어머니를 믿을 만한 친척에게 맡기고 조용히 장안을 떠나 낙양으로 향했다. 화려했던 비단 옷 대신 수수한 무명 옷을 입은 그녀의 모습은 예전의 신미와는 달랐지만 그 눈빛만은 더욱 깊고 단단해져 있었다. 낙양의 왕대인 저택에 도착한 신미는 월랑이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왕대인의 저택은 웅장했지만 어딘지 모르게 쓸쓸한 기운이 감돌았다. 그는 조정의 파벌 싸움에 염증을 느끼고 낙향한 노대신이었다. 신미는 왕대인의 외동딸 소혜의 가정교사 겸 시녀 역할을 맡았다. 그녀는 뛰어난 학식과 차분한 성품으로 금세 왕대인과 소혜의 신임을 얻었다. 특히 왕대인은 월랑의 해박한 지식과 사려 깊은 태도에 감탄하며 종종 그녀와 시를 논하거나 바둑을 두곤 했다. 신미는 낮에는 소혜를 가르치고 왕대인을 보필했으며 밤에는 몰래 서책을 읽으며 정보를 수집했다. 왕대인의 서재에는 조정의 소식이나 관리들의 동향을 알 수 있는 서신들이 오갔다. 신미는 조심스럽게 그 내용들을 파악하고 분석했다. 그녀는 왕대인과의 대화 속에서 은근슬쩍 자신의 견해를 피력하기도 했다. 예를 들어 배순과 관련된 정책이나 인물에 대해 이야기할 때 역사적 사례나 고전을 인용하며 배순의 야심이나 위험성을 간접적으로 암시하는 시기였다. 월랑, 내 생각은 어떠하냐? 하동절도사의 이번 조치가 과연 백성을 위한 것이겠느냐? 왕대인이 바둑돌을 놓으며 물었다. 대인, 옛글에 이르기를 백성을 위한다 말하는 자의 속내를 살피는 것이 지혜라 하였습니다. 진정 백성을 위한 정책이라면 그 열매가 고루 돌아가야 할 터인데 하동의 상황은 그렇지 않다는 소문이 들려옵니다. 신미는 찻잔을 내려놓으며 차분하게 답했다. 그녀는 결코 직접적으로 배순을 비난하지 않았지만 왕대인이 스스로 의심하고 경계하도록 유도했다. 왕대인은 월랑의 통찰력에 놀라면서도 그녀의 신중함에 더욱 믿음을 갖게 되었다. 그는 월랑을 단순한 시녀나 가정교사가 아닌 조언을 구할 만한 지혜로운 버스로 여기기 시작했다. 신미는 왕대인의 신임을 이용하여 배순의 영향력을 견제할 수 있는 다른 관리들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거나 왕대인이 그들에게 보내는 서신에 미묘한 영향을 끼치기도 했다. 한편 육진은 장안에서 신미와의 약속을 지키고 있었다. 그는 신미가 몰래 보내오는 암호 같은 서신들을 해독하며 배순의 동향을 파악하고 심지겸의 무고함을 입증할 증거를 찾기 위해 은밀하게 움직였다. 때로는 시장의 이야기꾼으로, 때로는 몰락한 서생으로 위장하며 배순의 측근들에게 접근하기도 했다. 두 사람의 비밀 연락은 위험천만했다. 신미는 왕대인의 저택 하인들의 눈을 피해 깊은 밤 정원에서 몰래 서신을 태우거나 믿을 만한 상인을 통해 육진에게 소식을 전했다. 육진 역시 배순의 감시망을 피해 신미에게 답신을 보내는 것은 목숨을 건 모험이었다. 몇 번이나 발각될 뻔한 위기를 넘기며 그들의 관계는 더욱 애틋하고 절박해졌다. 미아, 부디 몸조심하게. 자네의 지혜를 믿지만 배순은 뱀처럼 교활한 자야. 육진의 편지에는 늘 걱정과 염려가 가득했다. 오라버니도 무사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촛불이 꺼지지 않는 한 새벽은 반드시 올 것입니다. 신미는 답장을 쓰며 눈물을 삼켰다. 속임수와 거짓으로 쌓아올린 자신의 삶에 대한 회의감과 죄책감이 그녀를 괴롭혔다. 왕대인의 신뢰를 이용하는 것, 때로는 의도치 않게 다른 이에게 피해를 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그녀의 양심을 찔렀다. 속임수로 정의를 살 수 있을까? 이 질문은 밤마다 그녀를 잠 못 들게 했다. 시간이 흐르면서 배순은 자신의 계획에 미묘한 차질이 생기는 것을 감지했다. 분명 순조롭게 진행되어야 할 일들이 어딘가에서 막히거나 예상치 못한 반대에 부딪히는 경우가 잦아졌다. 그는 자신에게 반대하는 숨겨진 세력이 있음을 직감했다. 그의 의심은 여러 갈래로 뻗어나갔고 그중 하나는 낙양의 왕대인에게 향했다. 왕대인이 최근 조정의 몇몇 사안에 대해 예전과 다른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기 때문이었다. 배순은 은밀히 사람을 보내 왕대인의 집안을 감시하기 시작했다. 신미는 자신을 향해 조여오는 위험의 그림자를 느꼈다. 왕대인의 저택을 드나드는 낯선 얼굴들이 늘어났고 자신을 바라보는 하인들의 눈빛에 의심이 서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더욱 신중하게 행동해야 했다. 작은 실수 하나가 모든 것을 물거품으로 만들 수 있었다. 그녀와 육진, 그리고 아버지의 목숨까지도.
긴장감은 극에 달했다. 신미는 이제 마지막 승부수를 던져야 할 때가 다가오고 있음을 직감했다. 배순의 의심은 확신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그는 왕대인이 자신에게 위협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그를 제거할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다. 동시에 육진이 장안에서 자신의 비리를 캐고 다닌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배순은 육진에게 자객을 보냈다. 절체절명의 순간이었다. 육진이 자객에게 쫓기고 있다는 급박한 소식이 낙양의 신미에게 전해졌다. 신미는 더 이상 망설일 시간이 없음을 깨달았다. 그녀는 그동안 모아온 결정적인 증거, 즉 배순이 역모를 조작하고 재물을 불법적으로 축적했음을 증명하는 서신사본과 장부 기록들을 세상에 공개하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어떻게? 왕대인의 이름으로 고발하는 것은 그를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었다. 신미는 밤새 고민했다. 그리고 마침내 위험하지만 유일한 방법을 떠올렸다. 그녀는 왕대인의 서재에서 그의 인장을 몰래 사용해 배순의 비리를 고발하는 탄원서를 작성했다. 그리고 그 탄원서를 익명으로 조정의 감찰기관인 우시타에 전달할 계획을 세웠다. 동시에 그녀는 육진에게 비밀 서신을 보내 자신이 꾸민 일과 함께 배순의 주의를 다른 곳으로 돌릴 수 있는 거짓 정보를 흘리라고 일러두었다. 모든 것은 아슬아슬한 줄타기였다. 며칠 후 조정은 익명의 탄원서로 발칵 뒤집혔다. 탄원서에는 배순의 역모 조작 증거와 부정 축제 내역이 상세히 적혀 있었고 결정적으로 왕대인의 인장이 찍혀 있었다. 황제는 진노했고 즉시 어사대에 철저한 조사를 명했다. 배순은 당황했지만 왕대인이 배후라고 확신하고 그를 압박하기 시작했다. 바로 그때 육진이 흘린 거짓 정보가 효과를 발휘했다. 배순의 측근 중 일부가 배신하고 달아났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배순의 진영은 혼란에 빠졌다. 배순이 잠시 혼란에 빠진 사이 어사대는 신속하게 움직여 배순의 저택을 급습했고 신미가 탄원서에 언급했던 증거들을 실제로 찾아냈다. 궁지에 몰린 배순은 마지막 발악으로 왕대인을 찾아가 칼을 겨누었다. 내 놈 지시렸다. 늙은 여우 같은 놈. 그 순간 왕대인의 저택으로 어사대 관리들이 들이닥쳤다. 절도사 배순을 역모 및 부정축제 혐의로 체포한다. 배순은 허망하게 무너졌다. 그의 권세는 모래성처럼 허물어졌다. 혼란 속에서 신미의 정체가 드러날 위험도 있었지만 왕대인이 기지를 발휘했다. 그는 모든 것이 자신의 뜻이었으며 월랑은 단지 심부름을 했을 뿐이라고 둘러댔다. 그는 신미의 지혜와 용기에 감탄했고 그녀를 보호해주기로 마음먹었던 것이다. 배순이 체포되고 그의 죄상이 만천하에 드러나자 심지겸에 대한 재조사가 이루어졌다. 마침내 심지겸은 모든 누명을 벗고 무죄를 선고받았다. 유배지에서 풀려나 장안으로 돌아온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신미는 월랑의 옷을 벗고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왔다. 그녀는 왕대인에게 깊이 감사 인사를 전하고 낙양을 떠났다. 왕대인은 그녀의 앞날을 축복하며 필요하다면 언제든 돕겠다고 약속했다. 장안으로 돌아오는 길 신미의 마음은 만감이 교차했다. 아버지의 명예를 회복했다는 기쁨, 그 과정에서 겪어야 했던 고통과 희생, 그리고 자신을 믿고 기다려준 육진에 대한 고마움과 사랑.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순진한 소녀가 아니었다. 세상의 어두운 단면과 인간의 추악한 욕망을 목격했고 스스로도 속임수와 위험 속에서 살아남아야 했다. 그 경험은 그녀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지만 동시에 더욱 강하고 지혜롭게 만들었다. 장안의 초입, 약속된 장소에서 육진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수척해졌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굳건했다. 신미를 발견한 순간 그의 얼굴에 안도와 기쁨의 미소가 번졌다. 미야! 오라버니! 두 사람은 서로를 힘껏 끌어안았다. 오랜 시간 서로를 그리워했던 마음, 함께 역경을 헤쳐나온 동지애, 그리고 깊은 사랑이 말없이 오갔다. 심지겸은 장안으로 돌아왔지만 유배 생활의 고초로 건강이 많이 상해 있었다. 그는 딸의 지혜와 용기가 자신을 구했음을 알고 눈물을 흘렸다. 가문의 명예는 회복되었고 몰수되었던 재산의 일부도 돌려받았지만 예전과 같은 평화는 쉽게 찾아오지 않았다. 신미는 병든 아버지를 간호하고 기울어진 가세를 일으키기 위해 애썼다. 육진은 과거 시험에 응시하여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했지만 관직에 나아가는 대신 신미의 곁을 지키며 그녀의 집안을 돕기로 결정했다. 그는 정치의 허망함과 위험성을 누구보다 잘 알았고
이제는 신미와 함께 조용하고 평화로운 삶을 살고 싶었다. 어느 봄날 살구꽃이 다시 흐드러지게 핀 정원에서 육지는 신미에게 조심스럽게 청혼했다. 미야, 나와 함께 남은 생을 보내주지 않겠나? 화려하지는 않겠지만 서로를 아끼고